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 또 모시고 왔는데, 진짜 어렵게 모셨고, 제가 심지어 그냥 이제 막 너무 급한 나머지, 왜냐면 출국 스케줄이 있으시니까 제가 막 요청 드렸는데,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필리핀에서 워싱턴 국제학교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박준호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도 제가 잠깐 드렸지만 한번 좀 해주세요. 예, 저는 그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근교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네. 벌써 이제 필리핀에 간 지 27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 있는데 필리핀은 이렇게 추운 날씨가 없잖아요. 요즘 네. 이제 또 필리핀으로 돌아갈 시간이 이제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그래도 지금 여긴 한국이에요. 한국인데 예. 평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좀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를 짓고 이렇게 할 때는 네. 늘 거기서 이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드적인 것은 네.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다 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은 한국에 와서 이제 학교 홍보하고 네. 또 저도 또 제 시간을 좀 보내고 네. 또 한국의 맛집 투어도 좀 다니고 그렇게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필리핀에서랑 한국에서 어느 정도 계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필리핀에서 한 3분의 2, 네. 한국에 와서 3분의 1 정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학교가 거기서 잘 운영이 되고 이제 러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학교다 보니까 네. 외국인 교장 선생님도 있고 네. 또 한국인 행정관리실장님도 네, 네. 있고 그리고 이제 IB 코디네이터도 있고 네. IB 선생님들이 이제 한 10분 이상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의 일반 그 교사분들이 한 7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보딩 학교다 보니까 보딩 스쿨이다 보니까 기숙사를 관리하고 또 스쿨버스를 움직이고 또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쿠킹을 하거나 또 그 룸을 클린 청소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선생님 외에도 한 20명 정도가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네. 늘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일이니까 제가 있으나 없으나 네. 다 책임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 이제 훌륭한 분들 보면은 예. 앞으로 이제 꿈이 어떻게 되세요? 뭐 희망하시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네. 결국에는 이제 학교를 설립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사장님을 처음 뵀지만, 그러니까 저희 아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뵀지만은 솔직히 이제 같은 저도 교육업 종사자로서 너무 존경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설립이라는 게 쉬운 게 정말 아니고 진짜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 정말 끝판왕이 돼야지 가능한 건데 진짜 이렇게 학교를 설립하는 게 또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게 너무 좀 놀랍긴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 알기로도 우리나라의 학교들은 대부분 학교들은 이제 과거에 네. 정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기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네. 사실 그 학교를 이제 설립해서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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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많이 학교를 설립해서 사실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특이하게도 사실 저는 그 아주 가난한 네. 시골에서 태어나서 네. 가난한 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 외국까지 가서 학교를 설립하고 이제 약 27년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한때는 다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뭐 어쨌든 오랜 기간 이제 교육업에 종사하시면서 예. 뭐 자금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이제는 진짜 조금 편해져도 되는데 갑자기 필리핀으로 간다고 이제 거기 학교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필리핀에 이제 그 27년 전에 이제 필리핀을 갔는데 처음에는 봉사 활동을 하러 갔어요. 예전에부터 필리핀이랑 인연이 필리핀에 있었던 이제 거예요? 그 1997년도에 네. 국제 이제 봉사 활동을 위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사실 가난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쌀도 사서 많이 이렇게 이제 기부도 해보고 또 한국에서 헌옷도 모아서 갖다 또 나눠주기도 해보고 또 심지어는 또 돼지 새끼를 사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가게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주고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 지나고 나면 다 또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아이들의 좀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교육을 좀 해봐야 되겠다 네. 해서 이제 2001년도부터 네. 아, 이제 거기서 교육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교육을 시작한 지 25년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규모가 좀 커져서 이제 필리핀 정부의 학교를 이제 정식으로 설립을 해서 지금은 이제 학교와 기숙사를 다 지어서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교는 지금 이제 초중 고등학교 K-12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가 있는 보딩 스쿨입니다. 네. 그래서 기숙사가 13년 됐네요. 정확하게 2012년도에 시작을 이제 지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레노베이션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외부는 벌써 끝났고 내부까지도 요즘 한국 워낙 빠르게 바뀌니까, 네. 그래서 이 한국 아이들의 어떤 눈높이를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화장실, 그다음에 침대, 그다음에 룸 타입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레노베이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달 말 정도 되면은 아마 100%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지금도 학교에 학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학생들 공부하고 있죠. 네. 네. 어떤 친구들이 가 있어요? 첫째로 이제 그 필리핀 아이들이 네.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국 아이들이 이제 꿈을 가지고 네. 필리핀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잘 준비를 해서 토플이나 영어 프레젠테이션, 네. 또 에세이 쓰는 훈련, 네. 그다음에 토플 이런 준비를 해서 주립대 네. 진학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일부는 극히 소수지만은 한국의 어떤 공교육에 네.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네. 또 필리핀 선생님들이 워낙 친절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아서 네. 캠프를 왔다가 그게 좋아서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 네네. 맞아요. 그 동남아 쪽으로 네. 보딩 스쿨을 가서 네. 좀 연습을 하고 어쨌든 외국 대학으로 갈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거는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영유를 어렸을 때부터 졸업을 하고 예. 다녀서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외국 문화를 접한 거죠. 그리고 예. 아이들하고도 어떻게 보면 엄마랑 뭐 집에서 쓰는 말과 다른 어떤 언어로 공부를 하고 그걸로 쓰고 하는 거에 익숙해진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사장님께 이제 급하게 연락드렸던 이유도 저희 아이가 이제 공립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이런 영어를 쓰면은 학교에서 이제 좀 지적을 당하나 봐요.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영어와 한국어가 이게 한국어고 영어여서라기보다는 네. 이제 정말 그 단어가 이제 언어로서 그냥 양쪽이 이제 소통이 되는 차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단어를 자기 영어로 얘기했을 때 그걸 한국말로 다시 말해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권유를 하시면서 네. 아이가 영어는 이제 조금 쓰면은 부끄러운 거, 그리고 쓰면은 친구들과는 뭔가 다른 거라는 인식을 가지는 게 조금 안타깝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또 사교육 입장에서 보면은 뭐 완전히 국제 트랙으로 또 완전 뺀다는 거는 아이가 어떨지 모르겠으니까 예. 결국은 공립학교냐 뭐 완전히 국제학교냐의 기로에서 공립학교에서 완전히 빼지는 못하고 이제 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그런 쉬는 방학 기간이라도 예. 아이가 어떨지,
뭐 갔다가 뺐다가 왔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정말 너가 여기에 적합한지 혼자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정말 너한테 더 맞는지 좀 영어도 좀 유지를 하고 그런 곳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또 북미 뭐 여러 군데를 알아봤어요. 요즘 네. 또 뭐 세부, 발리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동남아는 네. 아이가 좀 엄마 마음이 가까우니까 예. 조금 더 편한 감이 있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갈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예,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필리핀에 그 정착을 하게 된 이유도 네. 지리적으로 네. 한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쵸. 사실은. 네. 비행기로 아마 인천서 3시간 한 40분 정도, 네. 부산서 3시간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고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면은 네. 12시 좀 넘으면은 필리핀에 네. 도착을 해요. 시차는 어떻게 돼요? 1시간입니다. 아. 시차는 1시간이고 네. 요즘에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교육을 계속 이렇게 이제 강조해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계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들이 있잖아요. 네, 가장 맞아요. 큰 한계가 아마 언어일 텐데 네. 앞으로의 어떤 교육의 이제 추세는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미네르바 스쿨이 네.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미네르바 스쿨은 캠퍼스가 없어요. 저 그게 거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예, 몇 저희 년 때 얼마 안 됐어요. 없었는데 네, 예. 근데 저도 나이가 이제 점점 올라오고 예. 있으니까 근데 지금 뭐 거기를 졸업한 친구들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 진출해서 되게 그렇죠, 좋은 그렇죠. 성적 듣고 예.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그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저는 그 학교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미네르바 스쿨 같은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그 국가 간의 이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만 비즈니스를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네. 글로벌 시대가 이제 점점 되어 가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이제 15년 후에는 미네르바와 같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너무 공감해요. 왜냐하면 미네르바 스쿨은 이제 캠퍼스가 없고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국가를 이동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첫 한 해는 미국서 하고 예를 들면은 둘째는 두 번째 이제 2학년 1학기는 한국에 와서 하고 네. 또 2학년 2학기는 또 인도 가서 하고 뭐 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나라에 가서 문화를 익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익히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익히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도 결국은 예를 들어서 그 자사의 프로그램을 런칭을 할 때 네. 이게 과연 각 국가에 맞을 것인가, 그들의 그렇죠. 라이프 사이클에 맞을 것인가를 예. 그 지역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인재들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네. 인도잖아요. 네. 유저가 제일 많은 거예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은. 네. 시장이 그래서 제일 이제 큰데. 그런 시장이 지금 대부분 아시아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도 네. 3억이 넘죠. 네. 중국도 한 13, 4억이죠. 인도도 14억이에요. 여기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제 너무 멀리까지 가는 거지만은 경제 성장률이 좀 이렇게 낮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지금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최소한 한 6% 이상씩은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필리핀도 인구가 1억 2천입니다. 아, 섬나라지만은 네. 6,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지만은 인구가 1억 2천이에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출생률이 또 떨어져가지고 그러게요. 진짜 걱정이에요. 예. 저희 아이 때는 먹고 살 게 있을까 진짜로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은 이렇게 이제 방학 때마다 방학을 이용해서 외국을 다니면서 그 나라의 문화도 체험하고 또 요즘에 또 이제 중요한 그 요인이 인성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다 이렇게 유복하게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실 약간 개인주의가 좀
좀 심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형제도 이렇게 이제 별로 우리 없고.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 인성적인 부분을 인성이란 부분이 이렇게 이제 가르쳐서 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볼 어떻게 때 해야 돼요? 조금 늦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느끼나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은 특히 그 이제 필리핀 같은데 우리가 이제 봉사활동을 가면 굉장히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네. 그런 데 가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나눔의 시간도 가지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약간의 어떤 그 보람이라고 할까? 네. 한국에서 사실 청소년들 중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학교에 적응도 못하고 또 이 요즘에 이제 전자 뭐 이렇게 게임기, 핸드폰 이런데 상당히 이렇게 중독된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와서 한 달 있고 두 달 캠프를 지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치유가 되고 또 이제 조금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자기만의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뭐 소식을 들어서 알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한국의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핸드폰에 대한 어떤 중독성이 심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학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하고도 소통이 안 부모님은 됩니다. 어떻게 연락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관리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아이들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지금 고등학생들도 학생들이 있는데 어색하지 않나요? 아니요. 태블릿 PC는 다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은 네. 예, 카톡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 그럼 대신 엄마한테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핸드폰을 지급하고 부모님과 그때 소통하고 친구들하고 네, 소통하고 연락을 합니다.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또 이제 일부분 어쨌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궁금은 하겠지만은 예. 또 잘 있는 모습을 또 보면은 그 시간 동안 아이도 그렇게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첫 주가 제일 힘들고, 그리고 이제 한 2, 3주 지나면은 핸드폰 찾지도 않아요, 사실은. 아니 근데 예. 아이한테 뭐라 그럴 게 없는 게 엄마인 저조차도 늘 이거 가지고 정보 본답시고 이제 맨날 보고 있으니까 사실 아이한테 그건 엄마는 다 해도 되는데 너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도 참 죄책감이 느껴지긴 해요. 근데 거기는 다 같이 그런 분위기니까 그렇죠. 예. 아이가 거기에 적응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게임도 사실 해야 됩니다. 우리 요즘 시대에. 이제 그래서 게임 같은 것도 토요일 이제 액티비티 시간이 끝나고 나서 아니면 일요일 날 이제 한두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게임을 하고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는 좀 집중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좀 어쨌든 아이가 루틴을 갖고 생활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좀 결과를 얻는다고 기대는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뭐 아주 네.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아이들이.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아이가 갔을 때 이제 학습적인 효과를 또 제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일단 영어를 100% 쓰는 환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계시면 아이들과 좀 비율이 네. 뭔가 좀 아이들이 많으면은 네. 뭐 말할 기회가 좀 적거나 그러진 않나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필리핀 캠프의 뭐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네. 1대1 수업이 하루에 3시간이 있습니다. 아. 세 타임이 1대1로 수업을 해요. 그것도 진짜요? 레벨에 맞춰서 합니다. 네. 그리고 그룹 수업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토론도 해야 되고, 네, 네. 이제 그런 경우에 한 반에 한 6명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100명이면은 선생님이 70명 이상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항상 아이들하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쉽게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쉬는 시간에도 얼마든지 뭐 선생님들하고 같이 장난도 치고 놀고 그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예. 보통 이제 이런 대치동이나 저희 아이처럼 이따가 학군지 같은 데서 이제 학원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예. 가면은
조금 국제학교다 보니까 그런 디베이트나 뭐 회화 같은 게 늘겠지만 한국식 공부가 조금 뒤처진다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원도 빠지고 뭐라 그럴까, 거기 또 이제 즐거운데 있다 보면은 혹시나 이제 이런 뭐 이제 지면으로 하는 거라든지 예. 뭐 아니면 수학도 마찬가지로 영수가 다 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예. 왜 책 많이 싸가요, 진짜 여행 갈 때. 예. 근데 영어를 뭐 쓰는 환경에는 가긴 가지만 결국 그거 다 들고 오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아무도 예, 예. 뭐 엄마도 사실 공부할 느낌이 안 나고. 근데 혹시 캠프에 가면은 그런 한국식의 그런 학원을 빠지고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도움이 한국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캠프를 이제 온 아이들이 스피킹이나 리스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하루에 7시간 이상을 영어를 쓰기 때문에 네. 몰입 교육을 하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이제 임프루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법적인 부분은 네. 아마 이제 외국 선생님이 영어로 문법을 설명하다 보니 네. 아이들이 한국어로 하는 문법보다 이해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게 근데 그 시간이 부분은 좋아요. 쌓이면은 네. 시간이 쌓이면은 그런 부분도 이제 자연히 이 해결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 네. 에세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 우리가 영어 수업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7타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말하면 또 영어 일기도 써야 돼요. 아, 그 다음에 하루에 단어도 한 50개 외워야 됩니다. 사실 아, 아이들이 네. 굉장히 벅찬 시간이죠. 그러다가 또 이제 단어 50개요. 한국 수학을 기본 1시간에서 1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평소에 나가는 예. 그 학년보다 수학 진도가 조금 더 빠른 편이거든요. 그렇죠. 선행학습이 되어 있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또 맞춰서 하는 그렇죠.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출발 전에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네. 선행학습이 된 것부터 한 맞춤으로요? 학기를 더 해갖고 오는 거죠. 선행학습을. 아, 네. 그럼 개별로 진도가 개별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학년별로 하는 게 아니고 네. 항상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5학년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5학년 수학을 한 아이들 반에 들어가서 수학을 네. 해야 되겠죠. 아, 네. 그렇게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학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레벨별로 레벨 테스트를 해서 그 레벨에 기초해서 수업을 네. 하는 겁니다. 아, 반이 평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년이 낮다고 높다고 뭐 이렇게 같이 왜 뭐 형하고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네. 또 사실 서울 뭐 목동이나 이런 데 대치동에서 온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벌써 고등학교 1학년 수학책 가져오는 아이들이 네. 있어요. 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고등학교 수업을. 그러면은 고등학교 그 한국 수학을 티칭해 주신 선생님이 예, 계시는 있습니다. 거예요? 예. 아, 예. 네. 이제 방학 때 같이 한국에서 가죠. 그런 가르칠 수 있는 네, 네. 선생님이. 아, 그럼 너무 좋네요. 예, 예. 왜냐하면 가면은 또 너무 해맑고 관광지로 가면 막 너무 까매져서 오기는 하는데 예. 이 책을 그대로 엄마 마음은 이거를 여기 오면은 그만큼 또 지쳐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은 일단 해결이 명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저희 아이가